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26호 제2면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1차 의료 활성화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은 5월 8일 금 14시 이슬한 제1 차관 주재로 장애인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진행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1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1차 의료 관련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율이 17.3%로 조사되었고 주요 사유는 이동불편 36.5%, 경제적 이유 27.8%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미충족 의료율을 낮추기 위해 장애인의 주치의를 지정하여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체계적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노인 등 거동불편 환자를 위한 1차 의료 방문진료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해 장애인의 체감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오늘 간담회에는 의료계 전문가, 의과, 한의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의료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장애인 주치의 등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공급자 참여 확대, 다학제적 접근 제고, 통합돌봄 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논의했다. 이슬한 제1 차관은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87.7%로 비장애인에 비해 1.6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에 대한 건강권 보장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1차 의료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라고 말하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언해 주신 의견을 검토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누림센터 제17회 경기도 장애인 미술 공모전 개최. 경기도 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는 도내 장애인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신진 장애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해 제17회 경기도 장애인 미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속가능한 오늘, 모두의 내일을 주제로 진행되며 경기도 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미술, 회화, 작품을 모집한다. 올해 주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환경과 일상 속 생활환경을 함께 생각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참가자는 자연, 지역사회, 내가 살아가는 공간,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더 나은 내일의 모습 등을 작품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작품은 도화지, 캔버스, 디지털 드로잉 등으로 출품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오는 6월 19일, 금, 까지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모전 신청서, 작품 사진, 복지카드 사본 등 제출 서류를 전자우편 또는 구글 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양식 및 자세한 내용은 누림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장애인 미술 공모전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장애 예술의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누림센터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내 장애인의 다양한 작품을 발굴하고 예술 활동이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전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누림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누림센터 협력지원부 nurim1-gwf.or.kr로 하면 된다. 경기 남부장애인권익공호기관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상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2026년 5월 6일 경기 남부장애인권익공호기관 이하 경기 남부용호기관 은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와 학대 피해 장애인 인권 증진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은 의사결정이나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착취 및 소비자 취약성을 이용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제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핸드폰 개통 사기, 명의도용, 불합리한 계약 강요 등 경제적 착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양 기관의 협력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장애인이 소비 주체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구제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적극 협력하고자 한다. 한편 경기 남부용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장애인 학대 및 차별 예방, 현장 조사, 응급조치 등 사후 지원을 전담하고 있다. 장애인 학대 및 차별 신고는 1644-8295로 하면 된다. 교육부 소관 법안 특수교육법 등 8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교육 분야 일부 개정 법률안 8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장애 학생과 장애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장애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복지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장애 학생 지원 수준과 정책 효과성, 학습권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장애 학생 지원 책임성과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해당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다른 특수교육법 개정안에는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행동중재 전문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행동중재 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하며 학생의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춘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문제 행동에 대한 조기 대응과 체계적인 예방 중재가 가능해지고 교사와 학생 모두의 교육활동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 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애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위원회 재량에 따라 진행되던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 학생의 권리 보호와 심의의 전문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특수교육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용지 특례 적용 대상에 특수학교가 포함되면서 특수학교 설립과 용지 확보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장애 학생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범위를 대면 비대면 교육활동까지 명확히 확대했다. 반복적이지 않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관할청이 직접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특수교육 현장을 포함한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도 이번 본회의에서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체계 강화, 연구윤리 실태조사 제도화, 유치원 운영위원회 결격 사유 확인 절차 마련, 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운영 허용 등 교육 현장 전반의 제도 개선을 담은 법률안들이 함께 통과됐다. 2026 장애대학생 스텝업 탐방캠프 참가자 모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이종성 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장애대학생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장애대학생 스텝업 탐방캠프 3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스텝업 탐방캠프는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해 취업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국공단 지역본부와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10개교와 함께 연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5월 8일부터 5월 25일까지 인터넷 접수 https://stepupkid.com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으며 신청 접수 이후에는 화상 면접을 거쳐 최종 참가자를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대학 졸업 휴학 재학 중인 34세 이하 및 기업 장애인 청년이며 구직 중인 졸업 예정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전국의 장애대학생 50명은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스텝업 탐방 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참가자는 1. 진로 탐색 컨설팅을 시작으로 직업 역량 강화 캠프에 참여하고 참여기관 중 2개 기업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와 기념품, 수료증이 제공되며 활동 종료 후에는 성과 공유회를 통해 우수 참가자에게 수기공모전 포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